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꽉 채워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의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오늘도 금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책임져 드릴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간호장교 김슬기 소위와 인터뷰 좀 들으셨어요?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대구 지역 확진자 0명, 와 정말 눈물 나는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뭐 이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좀 표하고 싶고 사실 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번에도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에 코로나를 잡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많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네. 이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확진자를 묶어놓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느샌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네. 요즘 자꾸 별것 아닌 거에도 울컥하는데 네. 아까는 진짜로 울컥하더라고요. 예. 인터뷰 들으시면서 네, 네. 그 목소리 또 너무 애떼셔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대단하시고 또 네. 부모님들은 어떠셨을까? 생떼 같은 자식들을 또 위험한 지역에 보냈으니 또 그러니까요. 걱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화상 전화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 기간 네. 동안 부모님들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뭐 대구 지역이 이제 0명 뭐 물론 이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의료진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진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밤 8시가 되면은 뭐 다들 이제 뭐 SNS 뭐 글을 올리자라든지 뭐 촛불을 네. 키자라든지 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의료진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네. 뭐 우리를 뭐 지켜줘서 감사하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해시태그도 많이 달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 가지 네.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나올까 좀 높아심에서 드릴 말씀인데 네. 아무도 이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물론이죠. 오로지 의료진과 우리 또 군 장병 여러분들께 네.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대구- 거에 마음 흔들리는 사람도 0명일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영명 좋네요. 음.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7명으로 굉장히 그래도 조금 추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상근 기자가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이번 주 쭉 보면은 월요일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요. 네. 그 월요일에 47명, 화요일 47명, 수요일이 53명, 목요일 39명, 그리고 오늘이 27명. 네, 20명대. 네. 5일간 총 213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최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900명 넘게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발생자 추이가 이제 한풀 꺾이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다만 안정적이라고 해도 27명의 확진자가 더해졌다라는 거니까 뭐 결코 적은 숫자는 적은 숫자 아니죠. 아니고 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유흥업소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강남에 이제 유흥업소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또 그리고 뭐 평택의 와인바 네. 그리고 이제 뭐 설해마을이라든지 이태원의 술집 이런 데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국에 좀 이런 행동들은 그러니까 네. 뭐 자제를 하자. 집단으로 만나는. 네, 뭐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지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은 살아있다. 말 그대로 사실 잔불 무시했다가 다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 있고요. 방역 당국도 지금 조용한 전파의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들 약간 긴장 풀어지면 또 이게 확 번지는 거여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신규 확진 수로 예단 안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잔불 잡으려면 거리 두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 정말 좀 제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 술집에서 확진자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최근에 발생한 사람들 중에 한 50%가 20, 30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젊은 층에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이렇게 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시고 그냥 평소대로 생활을 유지하시다가 이게 확진자가 또 하면 발견되면은 한 번에 또 쫙 퍼지는 좀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술 드실 때 네. 말하면 침 더 많이 안 튀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술 될 것 같아요. 마시면서? 네, 술 마시면은 말도 세게 하고 이제 발음도 좀 거칠어지니까 이게 좀 침이 더 많이 튀니까 그럴 수 이 있죠. 비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술 드실 때. 예. 밥 먹을 때보다는 역시 그렇긴 하네요. 네. 말수도 많아지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 층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접촉자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뭐 음성 받았으니까라고 안심하고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면 확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꼭 준수를 해야 돼요. 내가 음성 나왔잖아라고 하고 난 건강하니까 좀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그걸 위반하고 돌아다니면은 이 조용하게 전파되는 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소송도 당하죠. 그러니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할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 시기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계약도 다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도 그렇죠. 집에 있는데 술집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젊은 층 같은 경우 뭐 무증상으로 있을 경우에 본인들은 괜찮은데 같이 사는 부모님들, 뭐 할머님, 할아버지 맞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걸리면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힘들잖아요. 있죠. 젊은 네. 사람들은 금방 또 회복이 되지만 여러 가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서울시가 다음에 만나 캠페인을 지금 한다고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친구야 다음에 만나 캠페인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렇군요. 네.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지역 이 확진자 113명 중에 57%가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젊은 나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확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 경각심이 네. 떨어질 수 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부터 전 좀 이거 좀 궁금한 건데요. 네. 2030이라고 하면 만 나이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들어갑니다. 만으로 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지금 본인 나이 때 축하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마지막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좀 어느 측면에서는 좀 이해도 되는 게 네. 제가 20살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어르신들이 건강식품 선물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왜 좋아하시지? 저게 뭐가 좋다고? 근데 요즘에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0대나 이제 30대 청년들은 네. 이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만 잘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되는 문제니까 좀 더 열심히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탈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이 정말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 일단 있다는 내 가족부터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막 헬스장도 다시 뭐 재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요 다시. 네. 그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다가 이제 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출입하면 나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게 중단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근교에서 만나자. 하고 있는 이제 업소들 그런 거를 추려가지고 또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틈새를 또 이용하는군요. 그렇군요. 에너지들이 참.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혹시 전염되시면 추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동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웠어요 방금. 네. 근데 이런 뭐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코로나19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백신 개발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뭐 또 현실이고 노벨상 수상 시즌이 되면 이름이 항상 나오는 우리 한국인 과학자가 관련해서 코로나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그 RNA를 분석해냈다. RNA.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일종의 이제 지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강점과 약점들을 속속들이 이제 파악하게 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제 보다 정확한 진단 키트도 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더 높은 이제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상당한 성과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쪽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분이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잖아요. 거의 매일 보는 그분. 정말 존경스러운 그분. 우리나라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데버라 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인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의 패션이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신미 변호사? 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이 정은경 본부장은 말쑥한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노란색 점퍼 형태의 민방위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어떤 메시지인데요. 이 정 본부장은 2달 넘게 이렇게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부쩍 수척해지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반면에 미국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단정하게 묶은 금발머리에 깔끔한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굉장히 형형색색의 네. 아름다운 뭐 유명 브랜드의 뭐 실크 스카프를 하고 있고 네. 뭐 실크 스카프, 흰색 스카프 뭐 계속 이제 묶거나 어깨에 가볍게 걸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하면서도 뭐 네. 그런 패션을 지금 선보이고 있어요. 지금 브랜드를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비싼 거군요. 예. 뭐 아름다운 거는 모르겠으나 화려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스카프가. 스카프 닥터라는 별명까지 맞아요.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별명에는 뭐 비난이나 조롱보다 애정이 좀 많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노련한 정치인의 매끈한 정장도 아니고요. 또 온 국민의 체온을 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 흰 가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고리타분한 학자의 밋밋한 옷차림도 아닌 벅스의 스타일을 두고 지금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명의 인간이며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뭐 해석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생각이겠죠. 어떠셨어요, 장원님? 네. 저는 일단 부러웠습니다. 어떤 게요? 뭐 옷을 스카프가요? 입든 네. 스카프가 비싼 스카프가 부러웠다는 얘기. 그것도 부러웠고요. 그럴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부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논란이 좀 되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국민분들도 좀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느냐라고 분명 기사가 났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어? 막 이런 기사 100% 났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은경 본부장 스카프는 호시절 뭐 이런 식의 기사 나겠죠. 분명히. 안 봐도 본 것처럼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크죠. 네, 문화의 차이고 이 뭐 스카프 닥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나치 수용소 시절에도 그 이제 수용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이제 끝까지 자기의 신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먹을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뭐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살려두었다고 해요. 예, 자신을 잃지 않는 다른 모습 이런 거는 서양에 확실히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나치 수용소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의견도 왔네요. 6587번님이 한편으로는 여성 리더들이 부각될 때마다 패션이나 액세서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게 그리 반갑지만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지적 있죠. 뭘 입으시던 정은경 본부장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